아니 갑자기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왜 발견된 거야? 진짜 간 거 맞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다고? 설명해 줄게.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했던 재래식 탄약하고 포탄하고 탄도미사일 일부를 러시아에 제공해 왔거든. 그러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한테 뭘 해줬냐면 정찰기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를 해줬어.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잖아. 쏘면 15분 만에 추락하고 20분 만에 20분도 안 돼서 뭐 몇 분 만에 폭발하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러시아를 돕고 나서 북한의 정찰 위성이 성공한 거야. 그건 이유가 뭐겠어? 나중에 위성 사진이나 북한 매체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러시아 사람이 북한 위성 발사 성공 기념 단체 사진에 찍힌 거야. 그건 뭐겠어? 러시아가 과학자를 북한에게 보내줬다는 거지. 아, 그걸 공개했어? 공개됐지.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나는 기억하고 있지. 내 눈엔 다 보여. 그 러시아 과학자가 떡하니 사진 찍힌 게 나중에 드러났지. 그래서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북한이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사람 보냈다. 사람 불러야 돼 이런 말 하잖아. 북한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 부른 거야. 자, 그에 대한 보답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치, 러시아가 보내주는데 북한은 뭘 줄 거냐?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겠어? 일단 탄약이 없어. 탄알이 없어. 포탄이 없어. 미사일이 없어. 북한이 다 제공해줬지. 그 다음에 뭐가 없어? 사람? 군인이 없어.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을 수십 년간 러시아는 전쟁을 해보지 않았잖아. 근데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을 해왔잖아. 러시아 군인들을 갑자기 징집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쓸모있는 군인으로 교육시킬 교육 인원이 부족해. 그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북한 잘하죠. 북한이야. 북한이 베트남전에도 북한이 베트콩 군사들을 훈련하는 교관으로 북한군이 파병됐던 거 알아? 북한군이? 오. 베트콩을 훈련시켰어? 베트남전도 북한이 참전하는데 이게 잘 안 알려진 역사인데 베트콩들의 공군 조종사를 교육하는 교관으로도 북한군이 가. 아니 근데 베트남 공군보다 북한군 공군이 더 잘한다고? 더 조종사가? 세지. 베트남에 베트콩에 공군이 어디 있겠니 생각해봐. 그러네. 게릴라 애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도 베트남전에서 파병이 돼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대로 무기도 수출하고 불법 미사일도 수출하고 핵기술도 들여오고 사람들 병사도 파병하고 돈을 받는 집단이 북한이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빵 때린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겠어. 그 의미가 뭐겠어? 북한군이 직접 군사를 러시아 전쟁에 파병시켰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판도인데 북한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는 뜻이거든. 전 세계에서 실제로 제3국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게? 파병이야, 파병. 네, 그러면은 장교가 아니라 보병 같은 일반 군사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북한이 쓱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동명부대를 파병했잖아. 근데 동명부대는 뭐야? 공병부대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지만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지 시설을 뭐 재건하거나 아니면 도로 깔아주거나 현지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돕는 후방에서의 어떤 지원 작업에 우리 군이 갔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많이들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북한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악용한 거지. 우리는 진짜 공병부대를 보낸 건데 북한은 전투 인원이 파병되고도 우리는 사실은 훈련을 돕기 위한 장교였다라고 발뺌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엔 그 두 가지 다인 것 같아. 왜냐면 부상당한 북한군 일반 병사도 발견됐거든. 지금 꽉 대표가 읽어본 기사는 북한군 장교가 전사했다는 기사만 읽었지. 장교 6명이 전사했고 3명이 부상당해서 모스크바로 실려갔다. 역시 채널A 외교안보 데스크는 다르구만. 북한군 일반 병사가 부상당했다는 거야. 그건 뭐겠어? 러시아가 재건을 할 병력이 부족하겠어? 전혀 아니지. 대신 싸워줄 병사가 부족한 거야.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단서가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군사조약이 있어요. 군사조약 4조인가 14조인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상대국이 제3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거나 전쟁을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파병을 해준다 라는 조약이 들어가 있어. 강제조약이야.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이 격상됐다라고 본 게 그건데 우리는 그때 받아들이기에는 아니 이거 뭐야 나중에 북한군이랑 우리랑 싸우면 러시아가 개입하겠다는 거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더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북한군이 파병할 수 있는 빌미와 근거로 그거를 이용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 근데 작년에 막 그런 조약
일어나고 막 군사 협력 올라가고 푸틴이랑 김정은 만나고 파병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병됐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펄쩍 뛰면서 절대 아니다 막 이랬었거든. 왜 러시아에서는 절대 북한군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두 가지지. 첫 번째는 국제사회를 의식한 거야. 러시아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 대러시아 제국. 제국이었던 러시아는 자기들이 굉장히 이 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향수가 있거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푸틴을 독재자라고 보고 있고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푸틴을 향해서 재심 지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제국에 대한 어떤 향수병이 있는 거야. 그걸 푸틴이 채워주기 때문이지. 봐봐, 제국이었던 자존심이 있었던 러시아가 조그만한 변방의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군이 밀려서 병력이 부족해서 북한 병사까지 보충받았다? 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러시아가 인정하고 싶겠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일이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무리 러시아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막가파야. 그런데 러시아는 그래도 이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플레이를 해왔던 유엔 안보리 보장 이사국이잖아. 이사국으로서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야,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이 전쟁의 명분을 내세워. 러시아 민족 해방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대의 명분이. 그런데 북한은 전 세계의 깡패 국가잖아. 범죄 국가잖아. 그럼 범죄 국가와 손잡고 같이 이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마 국제사회의 눈치가 보였던 거지. 우리가 비록 전쟁 중이지만, 침략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 깡패 국가 손 잡고 이런 침략 전쟁을 벌이지는 않는다라는 일종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본 거지. 그래서 펄쩍 뛰고 있는 거지. 포탄 주는 건 괜찮나 보네. 포탄은 막 엄청 주고 있잖아. 계속 포탄 발견도 되고 막 한국어도 막 써 있고. 그건 괜찮나 보네. 일단 포탄이 부족하니까. 근데 러시아 군사들 SNS 보면은 군인들이 전쟁 중에 SNS 올리거든. 북한산 포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 아 그래? 쐈는데 여기서 터졌다는 거야. 날아가서 터졌는데 우리 기에서 터졌다고. 이거 누가 수입해온 거냐고 불안해서 못 쓰겠다는 러시아 군사들의 불만들도 많아. 그대로 러시아가 다 노출해. 일단 급해서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급한 불 차원에서 갖고 오긴 했지만 크게 러시아 전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처럼 서방에서 뭐 전투기 지원도 못 받지, 뭐 미사일 지원도 못 받지. 그러니까 더 끌어올 데가 없긴 하네요. 갑자기 존댓말 하네요. 네. 갑자기 끌어올 데가 없긴 하네. 근데 봐봐, 서방 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아주 제한되어 있는 전투기 몇 대, 자주포 몇 대만 승인하지, 그것도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이 병력보다 러시아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러시아 병력이 아직 압도적으로 우위야? 압도적으로 서방이 우위지. 지원을 했는데도? 서방이 지원을 해도 서방이 지원한 내용이 사실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제한적이야. 전투기 몇 대에 그친다니까. 아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규모로 보면 엄청 크잖아. 달러만 보면 막 몇억 달러씩 가고 그러던데. 러시아는 이미 그거에 몇 배나 되는 전투기를 갖고 있는데. 드론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게 폴란드산 공격 드론, 그다음에 미국이 준 최신의 전투기 몇 대밖에 안 돼. 그리고 조종사 몇 명밖에 안 돼. 그리고 그것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 현재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친 거야? 이거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의 기습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패착이었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더라. NIT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낼 추구작전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남북전쟁 때, 6.25 전쟁 때 종전협상이 진행 중이야. 서울에서 한반도에서 종전협상이 남북과 유엔군 사이에 진행 중인데 강원도에 고지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어. 그 얘기는 뭐냐면 종전이 다가올수록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야 종전협상이 유리하기 때문이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가 보이니까 어떻게라도 우리가 빼앗긴 땅과 맞교환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영토 일부분이라도 점유하고 있어야 종전협상에서 유리한데, 우크라이나가 1m라도 더 갖고 있어야 협상이 되는구나 이게. 이그젝틀리다. 바로 그거지. 남북전 때도 그랬잖아. 근데 우크라이나가 일시적으로 기습 공격을 해서 러시아 본토를 점령했어. 그런데 그 영토를 점유한다는 건
점유한 영토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보여서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지. 보복작전도 하고 빼앗긴 영토에 대해서 계속해서 총공세를 가하니까 이게 점점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전선이 넓어지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부담스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전선 자체는 더 길어진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선 러시아가 본토를 침입해 오면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는 면이 넓어지는데 그치.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가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둘러싸이는 형국이 되지. 전선이 불리해지는 거지. 좀 이렇게 분석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도 벌써 10분이다. 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갈까요? 응. 네. 나 이만 이제 녹화로 가야 돼.